7시 반 돼서 이제 컨퍼런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사 김문현입니다. 치프 컴플레인은 환자는 62세 여환이었고 체스트 디스컴포트를 주 호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패스트 히스토리는 특별하게 없었고 코로나리 CT상에서 코로나리 디지는 없었으며 에코상에서 마일드 글로벌 하이퍼카이네지아와 EF는 53% 정도로 프리저브 되어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우리 병원에 처음 내원을 했을 때 열두리드 섬전도에서 바이제미니아계 PVC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선 V1에선 네거티브하게 보이고 그리고 프리코디알 리드를 보면은 트랜지션은 V3에서 V4로 트랜지션 되고 있고 그리고 인페리어 엑시스인 2, 3, AVF는 모두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QRS를 보았을 때는 아주 QRS가 넓지는 않은 양상이었고 그리고 리드 1에서는 파지티브는 아니었고 아이솔렉트릭 혹은 네거티브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RVOT에서 혹은 미드셉툼이나 이런 쪽을 의심을 해볼 수 있었는데 환자가 2달 뒤에 산부인과 쪽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였던 심전도 상에서는 투스레 AVF에 있는 QRS 모양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V1에서 V2로 트랜지션이 얼리 트랜지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 리드 1은 모양은 엑시스는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VOT를 먼저 매핑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라면은 레프트 사이드 쪽의 매핑 또한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EP 스터디를 계획하였습니다. 홀터상에서 마지막으로 2023년 1월에 했던 홀터는 플레카나이드와 카베디로를 복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컨트 PVC가 8% 확인되고 마지막 홀터엔 여기에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NSBT 6비트 확인이 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EP 스터디를 계획을 했고 체스트 엑스레이 이상 카디오메갈리가 아주 심한 환자는 아니었고 EP 스터디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카테터 포지셔닝은 LAO 35도, RAO 35도에서 SL원 시스 2개 전부 다 RVOT에 올리고 나서 라쏘만 넣어놓고 엔지오그램을 찍었고 이니셜 리듬은 사이너스 리듬의 PVC가 있었던 리듬이었고 리드 1에서 보시면은 거의 파지티브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이소엘렉트릭한 양상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12리드 심전도를 보면은 V1은 LBBB 네거티브 패턴을 보이고 그리고 트랜지션은 V3에서 V4 그리고 T3 AVF 모두 파지티브 엑시스를 보이고 있어서 가장 맨 처음 다큐멘트 됐던 심전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라쏘로 매핑을 시작을 했고 PVC에서 라쏘 17, 18 시그널 35mm 빠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위치는 RVOT 미드 septum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페이스 매핑을 했을 때도 거의 97% 매칭이 되었고 남색 라인 안에 있는 심전도가 이니셜에 잡았던 심전도입니다. 97% 매칭되는 거 확인을 하고 3D 맵을 확인을 했을 때 이 3D 맵은 액티베이션 맵과 볼티지 맵을 이제 어블레이션 하기 전에 그려놓은 것이었고 미드 septum 쪽으로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PAB와 LAO 뷰, 레프트 레터럴 뷰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RVOT 미드 septum 페이스맵을 했을 때 98%까지 매칭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맵 시그널로 확인을 하였고 맵 시그널로 확인했을 때 PVC QRS 원셋보다 29ms 정도까지 빨라서 여기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블레이션을 이제 컨택 펄스도 유지가 잘 되고 충분한 에너지 딜리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PVC 모양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먼저 가운데 블루 라인으로 쳐져 있는 것이 가장 처음부터 이제 기준 삼았던 PVC 모양이고 그 PVC를 이제 PVC1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PVC2라고 해서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온 것은 리드 1이 파지티브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트랜지션은 사실 비슷하지만 V4에서는 앞서 PVC1과 다르게 조금 더 노치 같은 게 확연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AVL이 조금 PVC1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포스테리어 쪽으로 조금 더 옮겨오지 않았을지 아니면 그 포스테리어 프리올 쪽으로 넘겨오지 않았을지 이런 의심을 하면서 PVC2에 대해서도 다시 매핑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PVC2에 대해서 매핑을 하였을 때도 나소를 이용해서 매핑을 하였고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페이스 맵이나 그리고 액티베이션 맵을 모두 잡으면서 이제 매핑을 하였었는데 페이스 매핑에서는 PVC2 모양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실 거의 리드 1도 많이 유사하고 그 이제 여기 V4나 V5가 조금 모양이 V4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엑시스는 거의 유사한 양상의 으로 매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PVC2가 방금 전까지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 PVC1 모양만 나왔기 때문에 PVC1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핑을 시행했었는데, 역시 앞서 이제 그 어블레이션 했던 RVD 미드 septum과 동일한 곳에서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었고, 역시나 그곳에서 매치 그 페이스 매핑을 해왔을 때도 95% 매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VC1과 PVC2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따로 잡았고, PVC1은 앞서 보여드렸던 미드 septum 쪽이었고, PVC2는 AP뷰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RAU 뷰와 라이트 레터럴 뷰로 이제 확인했을 때는 포스테리어 월 쪽으로 의심이 돼서 이제 두 군데 모두 이제 어블레이션 할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RVD 포스테리어 월에 PVC2와 PVC1이 다행히 맵 시그널, 맵 디스타를 올렸을 때 두 모양 다 나오기는 해서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는데, RVD 포스테리어 월과 그리고 RVD 미드 septum이 둘 다 맵 시그널이 빠른 것을 확인을 하고 어블레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시행했을 때 이제 엑스레이 사진은 옆에 같이 참조할 수 있도록 두었고, 하지만 그 RF가 끝난 후에도 PVC는 여전히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리드원이 포지티브 소견이었고, 그리고 V2부터 V6까지의 모양이 조금 앞서 보였던 PVC2 모양과는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PVC로 이제 모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PVC에 대해서 매핑을 다시 아예 처음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 이제 이 PVC를 가지고 매핑을 하려 했을 때 조금 더 라쏘를 많이 올려서 펄머너리 아터리까지 있는 곳까지 올렸을 때 라쏘 5, 6번에서 보시면은 프래그멘트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벌어지는 107ms까지 빠른 라쏘 5, 6의 시그널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이번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컨시스턴트하게 다음 PVC가 나왔을 때도 조금 더 확실하게 프래그멘트됐고 107ms의 빠른 이제 시그널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위치가 거의 펄머너리 아터리 포스테리어 septum 정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칼토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그 칼토의 라스 5, 6번 시그널에서 이 가장 빠른 곳을 삼았을 때 이제 그 부분의 위치가 액티베이션 맵을 보았을 때는 펄모너리 아터리 쪽까지 많이 올라가서 있는 위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3D 액티베이션 맵과 볼티지 맵을 삼았을 때 PA뷰에서 보시면 이게 가장 잘 보이는 뷰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뷰가 조금 더 들쳐서 보여드린 뷰였는데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가장 빠른 곳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RF 딜리버리를 위해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대기만 하고 컨택 펄스가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그 된 이후로도 사실 거의 PVC가 아예 안 나오는 상태여서 어블레이션은 최종적으로는 PVC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블레이션 시행을 했었습니다. 어블레이션 할 때 컨택 펄스가 사실 10g 이 정도만 나와도 환자가 굉장히 페인을 많이 느끼는 위치여서 조금씩 끊어서 짧게 여러 번 에너지 딜리버리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이 어블레이션을 마치고 나서는 PVC가 한 카운트 나오지 않고 환자는 하루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한 환자였는데, 텔레메트리상에서도 PVC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아까 미드 septum 했던 곳과 펄머너리 아터리 했던 곳까지 모두 포인트가 이제 다 찍혀 있어서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2리드 상에서는 PVC 더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다음날 퇴원을 잘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나오는 벤트리큘러 아리드미아에 대해서 논문 보고된 바가 있어서 준비를 했고, 2008년도에 하트리즘에 실렸던 논문이고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나오는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었는데, 이디오패시간 VT나 PVC의 대부분의 알비오티나 레프트 벤트리큘러 인페로셉탈 오리진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펄모너리 아터리는 굉장히 적은 숫자만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이제 아리드미아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그 발생 과정에서 펄모너리 아터리에 마이오카드 익스텐전이 남아있고 그것이 알베오티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리드미아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보고하는 12리드 심전도 모양은 이제 환자 6명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는데, 저희 환자랑 비슷한 케이스는 페이션트 1과 거의 비슷하고, 리드 1에서 아이솔렉트를 하거나 혹은 네거티브하고 2, 3 AVF 모두 포지티브 소견이고, 트랜지션이 V3에서 V4로 가는 페이션트 1과 거의 동일한 양상의 심전도였으나 다른 모양의 심전도들도 다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연구에서 결과로 보이는 것은 고작 4% 정도밖에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오리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ECG 파인딩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했을 땐 특별한 이제 특징은 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RVOT 쪽에서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보통은 어블레이션을 페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PVC가 나오는 경우는 QRS 몰폴로지가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펄모너리 아터리로부터 RVOT로 마이오카드 익스텐전을 통해서 내려와서 VT나 PVC를 만들게 되는데 아리드미아의 오리진인 펄모너리 아터리가 septal 사이드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septal 사이드랑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주로 septal 사이드 양상의 RVOT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그쪽에 first ablation을 하게 되면은 프리얼 사이드 쪽으로 컨덕션 되는 것처럼 모양이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그 오른쪽에 A랑 B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오리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엔 septal 사이드로 내려오다가 어블레이션을 B에서 해주고 나면은 이제 돌아서 프리얼 사이드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A와 B를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1부터 maybe F까지 그리고 V1부터 V6까지 어블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모양이었다면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PVC 모양들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septal 쪽으로 어블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점점 포스테로 레터럴 쪽으로 가다가 결론적으로 펄모너리 아터리까지 올라가서 어블레이션 했던 케이스를 이 논문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나오는 VT의 이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2021년도 잭의 케이스 리포트된 케이스이고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펄모너리 아터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라도 이제 RVOT 쪽으로 엑시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 된 경우라면 PVC 몰폴로지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저자는 얘기할 때는 서큘러 멀티폴 카테터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용을 하고 있었고 펄모너리 아터리 포텐셜의 바이폴라 포텐셜 같은 경우는 사이너스 리듬에서는 늦게 나타나고 VT에서는 그거보다 앞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RAO와 LAO 프로젝션 뷰에서 사이너스 리듬은 뒤쪽으로 이렇게 시그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VT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쭉 나와 있는 양상의 이제 포텐셜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환자에서는 사실 5, 6번에서는 이게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아마 펄머너리 아트리 매핑을 안 했으면 아마 LV 아웃플로 트랙 쪽으로 또 맵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드 원이 처음에는 스몰 R D베스 패턴이었다가 나중에 그 RB 아웃플로 트랙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는 리드 원에서 R 웨이브 프리도미넌트하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임프레션 잡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 라소 매핑한 슬라이드가 있죠. 9번 슬라이드인가요? 11번인가 보다. 여기 보면은 지금 얼리스트가 35mm 빠르다고 체크를 해놨는데 보면은 파필드 V가 앞쪽으로 나와 있죠. 네, 샤프한 로컬 V는 뒤에 빠져 있고 네. 그 얘기는 지금 나오는 위치가 프로 포커스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만약에 저기 하면 LB 아웃플로 트랙이나 다른 데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저런 특히 VT 할 때는 이 파필드 V 포텐셜을 잘 찾아서 임프레션을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환자는 RBOT 어블레이션 한 사이트가 펄머너리 아트리에 아주 펄머너리 밸브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라서를 조금 올려봤는데 그때 아주 어떻게 보면 럭키하게 디스크리트한 이 더블 포텐셜이 앞으로 쭉 빠지는 게 잡혔었죠. 그래서 그걸 타겟으로 해서 어블레이션 했더니 없어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처음에 보였을 때 뭐 패턴에서 뭐 특징 같은 거는 없나요? 이게 에블레이션 하다가 중간에 뭐 잡히는 그런 파인딩 말고. 어블레이션화가 QRS 몰폴로지가 변화하기는 했는데 그 처음에 나왔던 그 12리드 심전도에서는 사실 첫 번째 거 보고서는 완전히 RVOT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건 트랜지션이 좀 더 빨라졌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고 그 이것 때문에 좀 논문들 찾아봤을 때는 이 CG에 대해서는 아주 특징적인 것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내 케이스도 하나 네. RVOT 예, 필모의 아트리 아주 깊은 데서 했는데 그 환자도 하다 안 돼가지고 그 보니까 우연치 않게 들어가 봤더니 나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알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우리가 그 레프트 매핑하는 환자들에서도 뭐 사실 이 환자도 아까 박희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쪽에 매핑을 해서 찾았지 안 그랬으면 당연히 아테리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그런 케이스 중에 이게 많다 뭐 그런 것들은 없나요? 예, 그 펄모너리 아터리에 대해서 제일 잘 보고가 돼 있는 건 그 하트리드맨 2008년도에 나왔던 게 그래도 프리밸런스랑 보긴 했는데 이 논문은 완전히 다 펄모너리 아터리에서 나오는 것만 모아서 했던 거였어서 레프트 사이드랑 비교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리드원이 네거티브고 투스레이브에서 QRS가 키가 크면은 펄모너리 아터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한번 뒤져보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LV 아웃플로 트랙 시사하는 거는 EKG도 중간에 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위에서 양쪽으로 엑시트 했을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RBOT 하다가 LBOT로 넘어가기 전에는 조금 카테터 위로 올려가지고 펄모너리 아터리도 한번 매핑 해보는 게 좀 때로는 수고를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